후쿠오카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간 곳은 요카타이 총본점입니다. 가게가 깔끔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딱 일본 어떤 선술집 느낌이 나고 바 테이블로 되어 있어서 혼자나 둘이 가도 편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후쿠오카는 명란이 유명하다 보니까 또 명란이 기본 안주로 나오더라고요. 사실 기본 안주라고는 하지만 요즘은 테이블 차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리에 앉자마자 이제 일정 비용을 내야 되고, 그리고 그 비용을 냈으니까 어떤 특별한 안주를 제공해주는 스타일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요즘 술집들의 어떤 공통적인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선술집을 방문하셨을 때 난데없는 테이블 차지에 당황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간 곳은 토리키조쿠입니다. 아마도 일본 여행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유명하게 알고 있는 야키토리 맛집일 텐데요. 염통이 하츠고요. 네기마, 파 사이에 끼워가지고 이제 나온 야키토리죠. 모모가 다리살이에요. 세세리, 이게 이제 목살이죠. 본질이도 엄청 유명하죠. 엉덩이살입니다. 그 토리키조쿠 하면은 요 볶음밥이 또 나름 유명합니다. 1인용 버너 같은 거에 이제 해서 나오는데, 처음에는 얘가 밥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쌀에다가 물을 담궈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즉석에서 밥을 딱 해가지고 먹는 건데, 꽤 맛있습니다. 요거 볶음밥만큼이나 토리키조쿠의 어떤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딸기 우유를 팝니다. 뭔 술집에서 딸기 우유요? 할 수 있겠지만, 일본에서 먹은 딸기 우유 여기서 먹은 게 제일 맛있었어요. 알코올이 들어간 버전도 있고 안 들어간 버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들어간 버전을 더 추천. 술이 깨는 효과도 있죠. 여기는 아마 하카타 플라자에 있는 푸드코트 중에 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규 스테이크입니다. 간장에다가 저렇게 갈아놓은 무 같은 걸 주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후쿠오카에는 나카스강이라는 이제 아주 예쁜 강이 흐르죠. 그 주변을 따라서 아주 멋진 야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바카토 아호라는 음식점입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간 곳은 하루요시라는 점이네요. 바보와 멍청이라는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야키니쿠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써있지만 현금만 가능합니다. 일본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서 드디어 카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은 동전도 받지 않아도 되고 상당히 편한데, 그래도 아직도 카드가 안 되고 이렇게 현금만 되는 가게가 있으니까 현금을 일정 비율은 가지고 다니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글 메뉴판 있습니다. 가게 내부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진짜 완전 동네 선술집 느낌.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로컬 분위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요. 중간에 저렇게 그릇에 얼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를 주고요. 그리고 빈 잔을 줘요. 지금은 얼음이 채워져 있긴 한데, 저거는 고기를 굽다 보면은 기름 때문에 판에다가 막 불이 붙거나 이렇게 불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 얼음으로 그 위를 꾹꾹 눌러서 끄고, 그다음에 그 얼음을 이제 컵에다가 버리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얼음 뭐지? 막 뭐 술에 담궈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집의 어떤 시그니처인 파 돼지 혓바닥, 이거 구워 먹을 때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저 파가 불에 구워지면서 천연 화생방을 형성합니다. 눈물 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재밌긴 재밌었습니다. 맛있고요. 네, 그리고 이건 안심의 버터입니다. 저 위에 그릇에 있는 게 안심이고 지금 굽고 있는 게 버터인데, 안심을 버터에 찍어서 먹는 메뉴죠. 진짜 맛있습니다. 상당히 추천드립니다. 진빔 하이볼 전보 사이즈가 있습니다. 가성비가 상당히 훌륭해요. 하이볼이나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보 사이즈 이거 하나 시켜두시면은 가성비 낭낭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지치지도 않고 또 야키토리를 먹습니다. 여기는 야키토리 토리쇼라는 야키토리 집입니다. 여기 주인장분께서 한국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한국 손님들이 오시면은 또 되게 반가워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츠쿠네죠. 츠쿠네 위에 치즈 소스가 뿌려져 있고, 저 날계란 저기다가 이제 찍어가지고 먹는 건데 맛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의 삼겹살말이, 이게 바로 이제 후쿠오카에서 제일 유명한 쿠로기리시마라는 고구마 소주입니다. 나카스강의 또 야간 풍경이고요. 나카스강을 따라서 포장마차들이 또 되게 많은데, 이게 또 아주 명물입니다. 오뎅탕과 함께 그 일본의 전통주를 또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여기 앉아서 먹고 있는데 그 오른쪽에 이제 손님들이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아는 형이랑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형 여기 맛있다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옆에서 이제 어떤 분이 진짜 맛있어요 데스까?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진짜 맛있어요. 한국어 잘하시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사카 사람이래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오사카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그 빵 하면은 리액션 해주는 걸로. 그래서 그분들과 또 가볍게 또 인사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본 하면 또 위스키가 또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술 사려고 돈키호테에서만 어떤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일본 여행의 초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수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일본 동네에 있는 리큐르샵을 찾습니다. 이거 돈이 있어도 없어서 못 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제가 찾았던 리큐르샵에는 이렇게나 많은 물량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뭐 부자 몇 명이 와가지고 이제 다 쓸어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주소는 안 알려줌. 쿠로기리시마 사왔고요. 근데 이제 고구마 소주라고 해서 고구마 맛이 날 것 같다. 달달하겠지? 스위트 포테이토니까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윗하진 않습니다. 예. 이제 아는 형과 숙소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후쿠오카 하면 또 돈코츠 라멘을 빼놓을 수가 없죠. 돈코츠 라멘이 시작된 곳이 바로 후쿠오카입니다. 약간 천안 호두과자 같은 느낌이죠. 여긴 간소라멘 나가하마케입니다. 여기가 아마 그 일본에서 후쿠오카에서 처음으로 돈코츠 라멘을 만든 사장님 아래에서 일하던 직원이 나가서 만든 본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면 공장처럼 되어 있어요. 예쁜 분위기를 즐기지 못하지만 오히려 볼 게 없기 때문에 라면 맛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도 현금만 됐던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골육국 같은 거 보통 우리가 맛을 기대하잖아요. 돈코츠라고 하면. 근데 여기는 약간 좀 더 닭육수, 닭백숙 같은 그런 국물 맛이 나요. 저한테는 좀 특별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의 위스키로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위스키 바를 또 안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리카르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저를 포함해서 한국인 4팀 이 있었고 정말 다양한 위스키들이 보관되어 있는 위스키 바였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지만 찾기 힘든 위스키들을 또 먹어볼 수도 있다. 그게 또 되게 좋았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기원이라는 위스키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위스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먹어보지 못한 우리나라 위스키를 일본에서 먹는 이 재미. 기본 안주로 견과류랑 저렇게 물에 스포이드를 줍니다. 위스키를 살짝 희석해서 먹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향이 좀 더 많이 돈다고 해야 되나? 맛이 살짝 바뀌어요. 와인이나 위스키 에어링 시킨 것처럼 단계별로 또 맛을 즐겨볼 수 있는 되게 재미있는 먹기 방식이었어요. 제가 이날 먹어본 위스키 중에서는 이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저의 어떤 최애 위스키로 등극을 해버린 위스키였습니다. 네, 뭐 이런 위스키들을 먹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지갑이 많이 박살이 났죠. 1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한국 돈으로. 그리고 가게가 분위기가 되게 고급져요. 그래서 데이트 장소로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시면은 일단 직원이 에스코트를 해줍니다. 화장실까지. 화장실 안에 이제 조말론 화장품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건조하지 않게 핸드크림 같은 것도 바르고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일본 가면은 모스버거 한 번쯤 먹어봐야죠. 밀크쉐이크 같이 시켜서 먹었고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진짜 대단한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빨대가 구부러집니다. 미쳤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후쿠오카 오면은 제가 꼭 한 번 이상, 최대 3번까지 들리는 라멘 맛집입니다. 네, 라멘 스타디움이고요. 캐널시티 하카타 5층에 자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멘 풀토핑 버전으로 해서 먹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하카타 플라자 지하 1층에 있는 어느 한 횟집이었습니다. 한국어 메뉴판은 없었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치지도 않고 또 먹으러 왔죠. 야키토리. 야키토리 쿠로다라는 야키토리 집입니다. 늦게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또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 간혹 자리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가게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매실 맛이 들어가는 술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시켜 먹어봤습니다. 이 매실술 광고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내 취향은 아니었다. 그다음에 토리카와. 요게 닭껍질입니다. 맛있어요. 특히 이 맥주 안주로 진짜 너무 좋아. 가격도 싸요. 한 꼬치에 한 1,500원? 이 정도 하는데 엄청난 안주입니다. 이거 유명하죠. 구운 빙어 시샤모라고 합니다. 이날따라 연어가 되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연어회 한번 먹어줬고 주인분이 스페인 유학을 다녀오셨나? 멕시코 유학을 다녀오셨나? 뭐 그래가지고 퀘사디아를 팝니다. 근데 여기 집에서 파는 퀘사디아가 꽤나 명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켜 먹어봤습니다. 츠쿠네 완전 고기 와자처럼 짱짱하게 나오고 있고요. 솔라리아 백화점에서 먹었던 것 같네요. 신신라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워낙 유명한 라멘이죠. 네, 이날 하늘이 정말 예뻤어요. 나카스강 주변을 따라서 걷기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여기가 되게 유명한 집이죠. 가게 이름은 돈카츠 와카바고요. 돈가스가 하얗습니다. 그래서 저온 조리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던 돈가스랑은 또 살짝 다릅니다. 여기 아무튼 괜찮았어요. 여기는 아마 제가 길 가다가 그냥 들어간 라멘집인데 어떤 손님이 그 문 가게를 열고 딱 나오는데 한 120년 된 듯한 라멘 냄새가 나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뭐야 너무 맛있겠다 해서 바로 들어가서 먹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일본 가면은 여기를 꼭 갑니다. 해산물 선술집인 이소마루 수산입니다. 오징어와 저 게딱지장 저거를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게딱지에다가 된장 같은 걸 이제 풀어가지고 구워 먹는 음식인데 저게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친절하진 않습니다. 되게 바쁜 분위기고 이거 어서오세요 이렇다기보다는 뭐 시킬 거 있으면 부르든가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요. 그런 거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넌 와서 주문이나 받아가. 와서 먹을 거나 줘. 이런 어떤 까칠한 메소드 연기를 좀 잡고 들어가시면은 상처를 좀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 또 슴슴한 게 땡깁니다. 예, 그럴 때 저는 항상 오차즈케를 먹습니다. 이것도 아마 하카타 지하 1층에 있는 푸드코트 어딘가에서 먹었던 것 같고요. 약간 그 된장 맛이 나요. 저 안에 있는 소스에서. 그래서 약간 된장찌개 좀 슴슴한 버전. 아주 맛있었습니다. 바를 하나 갔습니다. 헐트 스트링스라는 바고요. 하시모토 씨라는 일본의 여러 칵테일 대회 같은 데서도 우승한 경력이 있으신 분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바로 첫 잔에 마티니를 시키는 아주 이 자식 뭐지? 고수인가? 라는 느낌을 들게 만드는 주문을 해버렸습니다. 네, 마티니라는 술은 버무스, 베르무트에다가 진을 넣어서 만드는 아주 간단한 술인데 가장 베이직하게 맛있게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계란 후라이 만들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티니를 주문하면 그 바의 어떤 준비 상태, 실력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풍문이 도는 어떤 그런 술이기 때문에 한번 싸우자, 진심으로 붙어봐, 혼기대 야래 뭐 이런 거 좀 하고 싶을 때 마티니를 한 번씩 시켜봅니다. 꽤 맛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하시모토 씨의 어떤 자신 있는 분야는 좀 달달한 칵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이런 달달한 칵테일들 많이 좋아들 하시기 때문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남자들도 좋아할 수 있죠. 예,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시켜 먹어봤습니다. 이건 복숭아 맛이 나는 칵테일이었던 것 같아요. 추천받아서 먹은 술이었고요. 또 일본 위스키들을 이렇게 추천을 받았고요. 제가 마셔봤던 거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치로스 몰트, 그다음에 햄 안주로 시켜 먹었습니다. 네, 뭐 하몽, 프로슈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져서 나온 간단한 안주였는데 좋았어요. 네, 바 내부는 대충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정갈하게 생겼고요. 이 세계에서 하시모토 씨만 만들 수 있는 술을 먹고 싶다. 그래서 하니까 하시모토 씨께서 걸프 스트림이라는 칵테일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뭐 영어 발음을 하면은 걸프 스트림이죠. 태평양에 흐르는 어떤 조류 이런 이름인데 그거에 맞게 어떤 저런 에메랄드빛 칵테일이었고요. 상당히 달고 그 묘한 신맛이 살짝 있는데 이거 정말 맛있었어요. 네. 헐트 스트링스에 가시는 분들한테는 이 걸프 스트림을 꼭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스키 맛은 기억 안 나는데 이거 맛은 기억나. 네, 그만큼 강렬했어요. 이날도 돈 꽤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은 한국 돌아오기 전에 하카타역 근처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우동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일본 가면은 또 우동 안 먹을 수 없죠. 유일하게 일본에서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어도 주변 사람들 눈치를 안 볼 수 있는 음식이라는 대단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쿠오카에서 먹부림을 엄청나게 부리고 왔고 그로 인해서 저는 빈털털이 알거지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여행하시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악동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